이걸로 초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조판의 제작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할 건데요. 한 가지 방법은 국내만큼이나 표고 문화가 발달된 일본식 건조판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 장인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서 전통 방식에 대한 전수가 잘 이루어져서 시대에 따른 변형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재현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기술자분들이 있는데 반해 각자의 방식대로 개량이 많이 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무엇이 진짜 전통 방식이다 하는 정확한 기술이 확립되지는 않아서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보고 들은 많은 고수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만의 방식대로 제작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건조판은 일본식 병풍과 마찬가지로 초벌 작업된 건조판에 겹쳐 바르기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겹쳐 바르기는 물고기 비늘처럼 3분의 2씩 계단식으로 부착해서 건조판이 옆에서 봤을 때 불룩하게 볼륨감이 생기도록 하고 향쌀 목재에서 배어나오는 이물질이 한지에 배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겹쳐 바르기용 롤지는 30cm 폭으로 제작하였으며 본래 일본에서는 3분의 2 정도씩 겹쳐서 바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조판은 병풍과 같이 서화류를 직접 장항하는 용도가 아니니 2분의 1씩만 겹쳐서 제작하였습니다. 앞 뒷면 모두 부착할 만큼의 종이 수량을 계산하여 균일하게 재단한 뒤 롤지를 제작합니다. 창살틀에 하는 초벌 작업은 롤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일이 깔끔해져서 웬만하면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겹쳐 바르기를 할 건데요. 먼저 창살틀에다가 풀칠을 해줄 겁니다. 사이드 부분은 창살틀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이 살과 살 사이가 있는데 이 살과 살 사이 중에 왼쪽 편에다 저는 풀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장이 또 겹쳐질 때는 오른쪽, 다음에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대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이 가운데 왼쪽 부분, 그리고 이쪽 살과 이 가운데 살대, 여기에 3분의 2 지점에서 왼쪽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살대와 살대 사이에 왼쪽 부분 칠을 해주고, 여기도 끝에도 살대와 살대 부분 왼쪽 부분에 칠을 해주고, 마지막 끝부분 살대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해줄 겁니다. 겹쳐 바르기 롤지를 이렇게 대서 끝부분에다가 맞춰주고 쭉 해서 작을 해줍니다. 문지름솔로 문질러줘야 훨씬 잘 붙겠죠? 그 후에는 어떤 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카타칼 같은 걸로 살대 끝에서 재단을 해주면 겹쳐 바르기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이런 식으로 겹쳐서 올라가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겹쳐 바르기가 완료된 후에는 물풀로 전체 풀칠한 한지를 이용해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강 작업 시 건조판에 가로 2장, 세로 4장 정도의 크기로 제작해도 되지만 저는 초반 작업에서 틀해주는 장력을 줄여주고자 A4 용지 사이즈로 재단해서 부착해 주었습니다. 눌러 바르기가 완료된 후 2회의 띄어 바르기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띄어 바르기는 덴플로 가장자리 5mm씩 풀칠하여 부착해주며, 두
두 번째 띄어 바르기는 묽은 풀을 사용해 부착합니다. 띄어 바르기를 할 때 아까 전에 공정으로 눌러 바르기를 했을 때 종이 방향을 이렇게 붙였어요. 다음 공정에서는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또 여기 다시 부착되는 풀이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한지의 특성상 이쪽으로 늘어나는 힘이랑 이쪽으로 늘어나는 힘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늘어나는 힘으로 가해졌으면 다음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붙여서 늘어나는 방향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서리에 딱 맞게 맞춰서 이렇게 잘 두드려서 부착을 하면 됩니다. 띄워 바르기는 수분을 주어서 종이가 살짝 늘어나게 한 뒤 부착을 합니다. 늘어난 종이는 수분이 마르면서 원형으로 돌아가려는 형질을 띠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고 가장자리가 고정된 한지는 수축이 되면서 완전히 펴지게 됩니다. 종이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종이에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풀칠한 부분이 떨어져 버리거나 종이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종이는 30c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해 소량의 수분만 가해서 살짝만 늘어나게 한 뒤 건조시키도록 합니다. (1회의) 띄어 바르기 후 2회째 띄어 바르기는 종이의 방향을 달리해서 풀이 부착된 부분에 중복으로 부착되지 않도록 하고 장력을 분산시켜 줍니다. 또한 한지의 섬유를 살려서 부착하고 옆면으로 살짝 넘어가도록 합니다. 한 줄 띄어 바르기가 완료된 뒤 두 번째 줄 공정이 시작될 때 종이를 2분의 1 크기로 재단해 시작해줍니다. 그러면 반장씩 교차되고 종이의 모서리가 닿아서 내장이 겹쳐지는 부분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국내의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병풍의 경우 창살로부터 띄워서 한지를 부착하는 띄어 바르기 공정이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건조판의 경우에는 한지를 부착하는 횟수가 6회에서 10회가량 되다 보니 창살로부터 유격을 만드는 띄어 바르기 공정을 생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딱히 작품을 장황하는 용도가 아니니까요. 이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래도 겹쳐 바르기 방식과 유사한 한국식 창살 띄어 바르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살 띄어 바르기는 겹쳐 바르기와 유사하게 창살 틀이 있는 부분을 피해서 풀을 도포한 뒤 제작된 롤지를 이용해 부착해 줍니다. 풀칠을 하실 때에는 창살에 풀이 묻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창살에 풀이 묻어서 종이가 붓게 되면 띄어서 바르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혹시 묻게 되면 잘 닦아서 종이가 붓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무 틀이 살짝 보이도록 재단하여 마무리해줍니다. 창살 띄어 바르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살 부분과 오른쪽 살대 이 사이 부분에만 풀칠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사실상 이 살대 부분은 지금 종이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살 띄어 바르기가 돼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띄어 바르기를 진행을 하고 보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띄워 바르기는 일본식과는 조금 다르게 가로 20cm, 세로 40cm 정도 크기로 재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5mm씩 풀칠하여 약간의 수분을 주고 나무 틀의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딱 맞추어 부착해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초벌 작업이 완료된 건조판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식은 틀 고정과 1차 보강, 롤 형태의 띄어 바르기를 진행했고요. 일본식은 틀 고정과 1차 보강, 겹쳐 바르기와 눌러 바르기, 띄어 바르기 2회의 공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지에 전체 풀칠을 하여 옆면까지 한지로 감싸는 형태로 한국식은 7회 정도 부착하고 일본은 5회 정도만 부착해서 두께감과 강도를 높여주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모든 공정은 공정별로 완전히 건조시킨 뒤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건조판들도 완전히 건조를 마친 뒤 보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차까지 이어지는 보강 작업은 공정마다 한지의 내면 모두 섬유를 살려서 재단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강 작업은 농도가 적당히 있는 물풀을 사용해서 부착해 줍니다. 농도가 너무 약하면 간물질이나 다음 공정에 수분이 가해졌을 때 보강한 한지에 들뜸이 발생될 수 있고 배접 작품을 떼어낼 때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서 건조판 표면이 뜯겨질 수 있으니 물풀의 농도를 살짝 높여서 부착해 주도록 합니다. 보강 작업 시 종이가 겹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절대로 종이가 모자라서 비는 공간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종이가 안 붙은 공간이 생기면 주변 종이의 장력으로 인해 한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2차 보강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을 바꾸어 가면서 보강해주세요. 이전에 가로였으면 세로, 세로였으면 가로 방향으로 재단해서 부착해주세요. 3차 보강부터는 이 공정에 한 번씩 종이를 크게 부착해서 겹치는 면을 최소화해줍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종이가 안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회에 한 번씩 이 작업을 진행해서 면을 고르게 다듬어 줍니다. 4차부터는 이전 한지보다 두께가 조금 더 얇고 티가 없이 면이 고른 한지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한지를 초지할 때 닭섬유 외에 다양한 섬유를 혼합해 제작한 종이는 이물질이 한지에 드러나기 때문에 돌이나 잿가루와 같은 이물질이 건조판 위로 돌출되어 문화재나 유물, 미술작품에 혹시라도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예방해 줍니다. 네, 이제부터는 품질이 가장 좋은 종이로 2회씩 부착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많은 장인분들의 우수하고 다양한 한지들이 많지만 저는 신현세 한지장님의 종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보강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름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부착해줍니다. 이전에는 주름이 생겨도 다른 종이에 덮여서 숨길 수 있었지만 6차, 7차에서는 자비 없이 다 드러나게 되니 꼼꼼하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대한 크게 해서 최대한 요철 없이 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용되는 한지도 신현세 한지를 사용할 거고요.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반이네요. 이렇게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완전 건조를 한 뒤에 간물을 칠해서 코팅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간물 칠하는 영상은 3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